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운동량과 충격량 2점짜리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아직 샘물하고 박물관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이 안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걸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샘물하고 박물관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같이 참고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일단 문제 자체는 가벼우니까 쭉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지금 나중 운동량이 질량이 3m짜리가 묶여서 V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3mV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A밖에 없잖아요, 운동하는 게. 그럼 얘가 3mV가 나와야 하므로 A의 속력이 3V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는 평균임의 크기와 B가 A로부터 받는 평균임의 크기가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를 때리는 만큼 B도 A를 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디귿도 풀어볼 건데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이 2mV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운동량이 3mV였죠. 근데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속력은 V고 질량은 M이니까 그냥 mV예요. 그럼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충격량인데, 그거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EMV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귿 같은 걸 풀 때 내가 어차피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이 니은에서 설명드렸듯이 I는 F 델타 T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F가 동일하다 했죠.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이 평균 힘이 동일하다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두 물체가 충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접촉하는 시간 또한 동일하겠죠. 그럼 내가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크기가. 그쵸?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걸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델타 PB랑 델타 PA를 더했을 때 0이 나온다. 근데 결국에 이 델타 PA가 IA고 델타 PB가 IB거든요. 충격량.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의미는 뭐예요? IA랑 IB는, 그러니까 충격량의 두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의미예요. 방향이 반대라는 건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이렇게 가가지고 충돌할 때 받는 힘은 반대쪽이니까. 그쵸? 아무튼 간에 어떤 방법을 쓰던지, 자 봐봐요. 1번 방법을 쓰든 2번 방법을 쓰든지 이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둘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귿에서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마치 뭐 풀듯이 작용 반작용 풀듯이 거꾸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A로 구하는 것보다는 B로 구하는 게 아주 조금 더 쉬워요. 왜? 어차피 B의 처음 운동량은 0이기 때문에 그냥 이 나중 운동량인 EMV를 읽어주시면 그게 바로 변화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서 풀 때는 그냥 이런 거 읽을 때 대충 읽어요. 뭉뚱그려서 그냥 A가 B로부터, B가 A로부터 대충 읽고 그냥 편한 걸로 더 봅니다. 편한 걸로. B의 운동량 변화량을 캐치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EMV이다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답은 아무튼 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죠. 이거는 지금 A의 운동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래요. 그럼 A의 처음 운동량은 이렇게 플러스 2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가 됐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P가 됐죠. 근데 A가 지금 속력이 어떠죠? V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차피 질량이 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충돌 전후 A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속력이 플러스 2V였다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이 V의 방향이 왼쪽이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처음에 충돌 후 B의 운동량 크기는 P냐 물어보고 있죠. 처음에는요, 충돌 전에는요, 이 운동량을 A만 들고 있어요. 얼만큼? 플러스 2P만큼을 들고 있죠. 근데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P가 됐잖아요. 근데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은 보존돼야 하므로 여기 3P가 돼야 돼요. B의 운동량이.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이해 가실까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플러스 2P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내가 얘 운동량은 플러스 3P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얘랑 속력이 어때요? 속도는 다르지만 이제 속력은 동일하죠. 속력. 둘 다 V잖아요. 그쵸? 근데 운동량의 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속력이 동일한데 운동량은 B가 더 크다고. 이거 B가 더 무거웠다는 거예요. 몇 배? 3배. 그러니까 내가 이걸 M으로 설정한다면 여기는 3M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 때문에 이 값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럼 기억.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P이다. 아니죠. 충돌 후 B는 3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B가 A의 3배이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지금 디귿에서는 평균임 물어보고 있는데 평균임은 이거 쓰시면 돼요. I는 F 델타 T는 델타 P. 여기서 이 F가 평균임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F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F라는 걸 구할 때는 이 평균임이라는 걸 구할 때는 델타 P에다가 T를 넘겨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였죠? 3P만큼 변하죠. 그리고 시간은 얼만큼 지났어요? T1에서 T2만큼 지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거 맞는 거죠. 여기 지난 시간이고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답은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 맞으니까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자, 여기 모르니까 라지엠이라고 쓸게요. 구하는 값을. 그럼 처음에는 6mv 얘는 마이너스 3mv죠. 이거 마이너스 붙이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총 운동량이 그냥 3mv에다가 얘까지 해주시면은 플러스 2 라지 mv가 돼요. 여기는 어떻죠? 여기는 5mv에다가 라지 mv가 되죠. 그럼 얘랑 같다고 두시면요. 이렇게 같다고 두시면 넘기면 라지 mv는 2m 스몰 v가 나와요. 그럼 라지 m은 2m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나와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얘가 V로 오고 3V로 와요. 그럼 어딘가에서 충돌을 하겠죠. 근데 그 어딘가는요 4분의 1, 그러니까 즉 1대 3 내분점이 돼요. 왜? 내가 어차피 운동하는 시간은 동일한데 속력의 비가 1대 3이잖아요. 그럼 이동거리의 비도 1대 3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중간 지점에서. 근데 부딪힌 이후에 봐봐요. 부딪힌 이후에 A는 왼쪽으로 가서 원래 위치로 돌아갔는데 B는 뭐 어딘가로 갔겠죠. 이 문제 조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나오거든요. B로부터 P랑 Q까지 떨어진 거리는 서로 같대요. 그 말은 내가 B는요 이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우리가 이 한 칸의 거리를 동일하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동일하게 거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힌 다음에 얘 한 칸 이동한 거고 얘도 한 칸 이동한 거야. 그럼 그 말은요 A의 속력과 B의 속력의 크기가 같았다는 거예요. 속력이. 그쵸? 그래야지 내가 이만큼 충돌하고 이동하는 동안 얘도 이만큼 한 칸을 이동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라지 V는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냐? 이거 그냥 운동량 보존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처음에 이거 운동량 얼마예요? A 같은 경우는 5mv고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mv죠. 그럼 운동량의 합이 마이너스 4mv가 나오거든? 여기는 어때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5mv, 얘는 3mv, 그러니까 라지 V를 써서 그럼 마이너스 2m 라지 V가 나오거든요? 그게 같아야 되니까 라지 V는 2V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V였던 거고 여기도 2V였던 겁니다. 자, 그럼 기억. 가에서 A의 운동량 크기는 5mv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틀렸어요. 같죠?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5mv다. 그럼 이거 B를 봐도 되고 A를 봐도 되거든요. A로 한번 풀어볼까요? 처음에 얼마였어 운동량이? 5mv였죠. 근데 나중 운동량은 2V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0mv죠. 그쵸? 마이너스 10mv. 그러면 나는 총 마이너스 15mv만큼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거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15mv만큼 변했다 해도 맞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충돌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을 t1 그리고 충돌해서 다시 P까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t2라고 하면 t1 대 t2는 몇 대 몇이 걸렸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풀면 돼요? 어차피 내가 이동거리는 동일하죠. 근데 속력이 얘는 느리고 2배가 빨라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에서 더 오래 걸렸겠죠. 2배가. 그래서 2대 1 이런 것도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리을에 한번 적어놓을까요? 리을이라고 해가지고 적어주세요. T1, T2 그래서 T1 대 T2의 B는 2대 1이다. 이런 게 뭐 시험에 간혹 이용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별표를 하나 좀 주겠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출제가 좀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재작년하고 또 그 전년도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런 거 저는 상대 속도 유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샘물하고 그런 특강 부분에 제가 또 따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거기 있는 영상을 좀 참고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얘네가 가까워지고 있죠.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 x는요 이 거리예요, 거리. 근데 이 거리라는 거는 A 혼자 움직여도 가까워지지만 B가 다가오면 더 빨리 가까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20m를 이동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때 A의 속력이 2m/s래.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B는 가만히 있고 A는 움직여요. 그럼 10초가 걸리겠지. 근데 이번에는 얘도 똑같이 2m/s로 다가오는 거야. 그럼 어때요? 5초밖에 안 걸려요. 절반. 얘도 가고 얘도 가니까. 그러니까 이 D가 줄어드는 건요. 얘 영향도 있고 얘 영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XT, 그러니까 이거 위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V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초반 부분에서는요, A랑 B가 서로를 향해서 V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같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같은 속력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온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V였으면 0이었는데 반대로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가 V고요. 근데 같은 속력으로 다가온다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2V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왼쪽 방향으로 2분의 V, 2V가 아니라 2분의 V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꽝 하고 충돌을 했겠지. 근데 충돌한 다음에는 어때요? 기울기가 여기가 4t0가 됐어요. 그럼 기울기는 4분의 1V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충돌 후에 내가 A랑 B의 속력이나 방향이나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A의 속도를 V라고 잡는 거예요. 심지어 이 V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조차 몰라. 왜냐면 A는 충돌 후에 계속 앞으로 갈지 반대쪽으로 꺾여서 왼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부호조차 모르는 V로 설정을 해주시는데 근데 결국에는 A랑 B는 서로 멀어지나요? 가까워지나요? 충돌 후에 멀어지고 있죠. 점점점. 그럼 얘는 B는요 이 라지 V보다는 적어도 오른쪽으로 떠나야 돼. 몇의 속력으로? 4분의 1V의 속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 이름이 운동량과 충격량이잖아요. 그렇게 상대값을 설정해준 다음에 운동량 보존을 써서 이 라지 V를 풀어내는 거야. 그럼 처음에 운동량 2분의 1 MV 마이너스 MV죠. 그럼 처음 토탈 운동량은 마이너스 2분의 1 MV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운동량이 마이너스 2분의 1 MV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운동량은 M 라지 V, 이쪽에서 운동량은 2M 라지 V 플러스 2분의 1 MV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MV랑. 그러면 3M 라지 V는 넘겨보시면 마이너스 M 스몰 V가 나오거든요. 그럼 라지 V는 마이너스 3분의 1 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V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뭐야? 3t 제로일 때, 그러니까 즉 충돌 후에 A의 운동량과 운동량의 방향과 크기죠.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V가 나왔잖아요. 속도가. 그치? 그럼 내가 처음에 이 가정했던 라지 V는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충돌 후에 이렇게 뒤집힌 거죠. 그러면 일단 왼쪽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도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내가 이 3분의 1 V라고 써준 거는 임의로 가정한 거잖아요. V가 뭐였어요? V는 T분의 D였죠. T0분의 D. 그러면 내가 얘 대신에 뭘 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1 써주고 T0분의 D. 얘가 바로 속력이 되는 거죠. 양수로 적었을 때. 그 다음에 질량을 곱해주세요. M. 그럼 이게 얘 아닌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얘는 Y축이 새로 처음 보네요. 운동량 그리고 이게 시간이에요. 그쵸? 운동량과 시간. 그 다음에 좀 봐볼까요? 운동량이 의미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질량 곱하기 속력. 그래서 얘는요. 질량하고 속력이 곱해진 값이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내가 뭐를 구해야 될까? 뭐를 구해봐야 될까요? 지금 내가 M과 V의 곱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T죠. 그러면 내가 기울기를 구하면 이만큼은요. 델타 P가 나와요. 델타 P. 그리고 여기는 델타 T가 나와요. 그럼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P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F예요. 왜죠? 우리가 충격량 공식이 I는 F 델타 T는 델타 P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됐어? 델타 T분의 델타 P가 F였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힘. 이거 좀 적어 놓을게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힘이구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시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였죠. 근데 여기 속력이 들어가고 여기 시간이 들어가잖아. 그럼 얘랑 얘 기울기를 따졌을 때 가속도가 된다고요. A가 된다고. 근데 여기는 M이 곱해져 있잖아. M이 곱해져 있는 상태로 T분의 V 얘가 가속도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F를 의미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간에 생각을 하든지 이 기울기가 힘이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8이 나오고요. 여기는 2 동안 4 올라가니까 2가 나오네요. 자, 근데 문제 한번 봐볼까요? 0초부터 4초까지 운동한 거리는 26m래요. 아, 26m?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기울기는 알았는데 이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넓이를 보자는 거야, 넓이. 왜냐면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를 의미했어요? VT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넓이는 이동거리를 의미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VT가 아니죠, 그래프가. M이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넓이를 구하면요, M까지 곱해진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 M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쪽 부분 삼각형 넓이는 16이 나오고 여기는 어떻죠? 여기는 아래쪽 네모가 30이고 이 위쪽은 4가 나와요. 그러면 얘랑 얘를 다 더해주시면 50, 42 아니지 52가 나오네요. 넓이가 52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VT 그래프였으면 그냥 이동거리였겠죠, 넓이가. 근데 얘는 지금 이동거리에다가 질량이 곱해진 상태인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 이동거리는 얼마래요? 26m래. 그럼 질량이 몇 킬로였던 거야? 얘가 2kg였다는 정보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거 기울기도 아까 구했잖아요. 8하고 2 나왔었죠. 얘가 바로 힘이라고 했는데 지금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1.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 문제 한번 봐볼게요. 2초부터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했는데 충격량은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럼 2초부터 4초까지는 이만큼 16에서 20이 된 거기 때문에 4만큼 변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이거는 그냥 기울기 보면 되잖아요.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작다? 틀렸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2kg이다. 맞아요. 그리고 굳이 뭐 가속도 같은 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제가 분석하느냐고 해본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는 유형이죠. 지금 보시면 0.2초부터 0.6초까지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속력이 얼만큼 변했어요? 2에서 4가 됐죠. 그리고 질량이 20kg였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일까요? 크기만 봤을 때. 정답은 40이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곱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운동량은 40 나오고 여기서 80 나오니까 그 두 개를 빼면은 40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냥 속력의 차례 먼저 구한 다음에 20을 곱하셔도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P-P 제로이기 때문에 MV-MV 제로죠. 그럼 각각을 계산해서 하는 거야. 방금 한 것처럼 여기 40, 여기 80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M으로 묶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속력 변화량을 먼저 구해. 그럼 이만큼 차이 나죠. 그거랑 질량을 곱해도 질량과 속력 변화량을 곱해서 속도 변화량을 곱해서 40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 델타 P가 뭐였어요? 얘가 바로 I 아니야? 충격량? 그러니까 얘는 지금 40인 거야. 평균이면 어떻게 구해요? 이 40이라는 값이 F 델타 T였잖아. 근데 내가 몇 초 걸렸어? 0.4초 걸렸죠. 여기다 0.4 써보세요. 곱하기. 그 다음에 그럼 양변 4로 나누신 다음에 10 곱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F는 100N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8번 볼게요. 이것도 기출에서 정말 많이 다루죠.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야? 면적이라는 건 곱하는 거거든요. 힘과 시간을 곱해보세요. 이렇게. 얘가 바로 충격량이고 그게 바로 델타 P라는 거예요. 그럼 얘의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자 델타 P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A의 운동량은 플러스 5고 B의 운동량은 플러스 2죠. 그럼 이 충격량이 4라는 건데 이거 항상 힘을 받는 방향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꽝 부딪힐 때 B는 오른쪽으로 A는 왼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4만큼이 증가하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4만큼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A는 플러스 1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6이 돼요. 근데 지금 A가 1kg이기 때문에 근데 운동량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속력은 나중 속력은 어때? 나중 속력도 1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2kg인데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나중 속력이 얼마야? 나중 속력이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 크기 합은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7 맞나요? 여기서 5고 여기서 2였죠. 그렇기 때문에 7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이거 반대로 풀어도 된다고 했죠? 자, B로 볼까요? B 처음에 2였는데 얼만큼 증가했어? 4만큼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8이 아니라 그냥 4인 거죠. 이거 넓이 물어본 거예요. 사실상 니은은.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 충돌 후 B의 속력은 5가 아니라 3이었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2m/s로 얘를 통과했대요. 근데 힘을 이렇게 줬더니 여기 5초 때 8m/s로 도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내가 처음 운동량은 4예요. 근데 나중 운동량은 16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거 무슨 그래프야? 힘, 시간 그래프죠. 우리 전에 푼 거랑 똑같아요, 결국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4F0, 여기서는 마이너스 2F0인데 이 면적 총 합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I는 뭐가 되죠? I는 플러스 4F랑 마이너스 2F니까 플러스 2F0가 나오고 그게 바로 델타 P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운동량 얼만큼 증가했어? 12, 이만큼 증가했죠. 얘가 12라는 거야. 그러면 F0가 6이라는 것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1초일 때 운동량 크기 물어봤죠. 자, 봐봐. 1초일 때는 내가 요만큼의 면적이 지금 더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EF랑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근데 F는 6이기 때문에 총 요 면적이 12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내가 운동량이 12만큼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4에서 12만큼 운동량이 증가하면 16 맞아요. 그쵸? 그 다음 디귿. 0에서 5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이동한 거리. 와,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해야 돼? 얘는 우선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는 단 한순간도 왼쪽으로 이동한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가 힘이 10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 힘을 질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초반의 가속도는 6이 나오고 위에다 쓸까요? 초반의 가속도는 6이 나오고 이 후반의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인 아니지 2km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 당연히 속시 그래프예요. 속시. 처음에 2m/s죠. 속력이. 근데 가속도가 얼마야? 6이야.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이만큼 12가 오를 테니까 여기서는 14가 돼요. 14.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초부터 3초까지는 유지. 그 다음은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으로 2초 동안 더 가는 거기 때문에 6만큼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럼 6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8이 되겠죠. 8. 자, 그럼 이 넓이를 구했을 때 50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는 2랑 14의 평균이면은 8. 그럼 8로다가 2초 간 거니까 16. 그리고 이 부분은 1초 동안 14니까 14.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8과 14의 평균이니까 11로 2초니까 22. 이렇게 돼요. 그럼 다 더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30, 여기서 20이니까 총 52m가 돼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볼게요. 10번. 용수철을 주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운동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학습이 잘 안 되신 부분은 운동에너지를 먼저 학습하고 오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풀 때 운동에너지랑 같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동에너지 작성해 주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꼴로 쓰죠. 근데 이거를 분모 분자에 m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mv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2m분의 어차피 mv는 운동량이니까 p제곱꼴로 쓸 수 있어. 그래서 분명히 운동량 문제인데 운동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요 얘를 이 꼴로 적어주시는 게 문제 풀 때 수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냐면요 내가 용수철로 압축한 다음에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 토탈 운동량은요 0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딱 놨어요. 그럼 나중 운동량도 얼마가 돼야 돼? 나중 운동량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운동량과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 값이 몇 배 차이나? 3배 차이 나죠. 그럼 봐보세요. 내가 지금 P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분자가 동일할 거라고. 근데 운동 에너지 차이는 그럼 누구 때문에 나는 거야? 질량 때문에 나는 거죠. 여기가 더 가벼웠던 거야. 3배가. 여기를 M으로 두면요. 여기가 3M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B가 분리되는 동안 용수철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야. 왜요? 같다니까요? 그쵸? 내가 주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충격량이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질량은 B가 A의 맞아요. 그쵸? 그리고 나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운동량은 어때요? 크기가? 동일하죠. 둘 다 P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가볍고 무거워요.
그럼 속력은요 반대로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아야 돼요. 3대 1로. 그래야지 곱했을 때 같아질 거거든. 그쵸? 따라서 A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라서 답은 5번이 돼요.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벽을 향해서 3V로 달려갔는데 벽에 2t초 동안 부딪혀가지고 마이너스 2V가 됐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마이너스 2V가 된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마찰을 받아가지고 느려지다가 정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또 평균임이네. 우리 평균임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I는 F 델타 T는 델타 P. 넘기면 뭐가 된다고? 우리가 구하는 평균 힘에 대한 건요.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눈 값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속력이 얼만큼 변한 거야? 5V 변한 거예요. 그럼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5P만큼 변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몇 P만큼 변한 거야? 2P만큼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나눠야 돼? 시간으로 나눠야 되잖아. 여기가 2T0, 여기는 T0인 거야. 그럼 바로 평균 힘의 B는 몇 대 몇이 돼? 5대 4가 되죠. 5대 4. 그러면 여기가 5, 그리고 여기가 4. 그쵸?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12번. 높이뛰기 경기장의 매트는 선수가 장애물을 넘은 후 매트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증가시킨대요. 이거 어떤 구조인지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충격량은 이거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델타 P는 F 델타 T잖아요. 근데 얘는요 어떻게 떨어지든 동일해요. 내가 매트에 떨어지든 바닥에 떨어지든. 그러니까 이 매트가 푹신푹신한 매트든 아니면은 그냥 돌로 된 매트든 동일하다고. 뭐 장수 돌침대를 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격량은 동일하다고요. 근데 봐보세요. 델타 P가 왜 동일하느냐? 내가 이 델타 P라는 건 뭐냐면 충돌 그 직전의 운동량과 충돌한 그 후의 운동량을 판단하는 건데 충돌 직전에는 내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뭐 V가 됐다고 치면 MV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바닥에 착지를 한 다음에 운동량은 빵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MV라는 거는 얘 질량과 떨어진 높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값이고 그리고 어차피 정지할 때 0이 된다는 것도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내가 어디에 떨어지든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충격량이 그럼 항상 같다는 거죠. 얘가 두 개가 같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걸린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요. 받은 힘은 확 줄어드는 거야. 이게 낙법의 원리예요. 낙법.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3층에서 떨어져도 막 그냥 휙 굴러가지고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 낙법 같은 경우도 지면에 착지하는 시간을 늘려줘가지고 물론 면적을 늘리는 것도 있긴 해요. 낙법에서는. 아무튼 이 지면에 닿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내가 만약에 0.1초 동안 닿을 거를 0.4초까지만 늘리더라도 힘은 4배가 감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그만큼 4배를 충격력을 4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이 경우에선. 자,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고르래요.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도 맞고요. 그다음 디귿도 맞아요. 전부 다 시간을 길게 늘림으로써 F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5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3점짜리 문항하고 역학적 에너지 문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